이해갔어요? 다음에 다른 나무. 여기에 또 다른 완두가 있었어. 이라마 이거 보여? 그러면 다른 나무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럼 수정이 되겠지 또. 이거는 유전자가 다른 것끼리 교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타가수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서 맨델은 완두를 사용을 해서 유전 연구를 했다. 이거야. 이해갔어? 이걸 통해서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완두를 사용해서 유전적인 현상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맨델은 가설을 세워요. 뭐냐? 어떤 가설이냐? 이 가설에 맞게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죠. 첫 번째, 맨델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해.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게 지금 밝혀졌죠? 이게 뭐야? DNA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를 해. 항상 두 개씩 쌍으로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왜 쌍으로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쌍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 사람은 부모한테서 오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맹점은 부모한테서 그럼 어떻게 받아 이거야. 유전자를 어떻게 받았지? 염색체를 통해서 받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그건 몰랐어요. 염색체의 존재는. 그건 몰랐고 그냥 유전 형질을 부모한테서 받을 건데 그 부모한테서 받기 때문에 항상 쌍으로 존재해. 이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이제 서턴이나 아니면 모건이라는 이런 과학자들이 그것이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부모가 배우자 형성 시 이 배우자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생식세포 형성 시 유전물질은 분리돼서 자손에게 전달돼. 즉 생식세포를 또 부모가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 때 이 쌍으로 있던 유전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하나만 준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분리해서 자손에게 전달된다. 근데 이렇게 분리할 때 요쪽 걸 줘도 되고 요쪽 걸 줘도 되지. 그러니까 무작위 분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다음에 네 번째. 대립 형질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곱슬머리, 생머리 이렇게 유전자가 다를 경우 한 가지만 겉으로 표현돼. 이러한 가설을 해요. 이겼어? 이러한 가정을 해놓고선 완두를 쫙 심은 다음에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열의 원리라는 거야. 우열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완두콩의 부모 세대가 있는데 부모 세대를 순종을 만든 거야. 여러 번 교배를 해서 자가수분을 시키면 자가수분을 굉장히 많이 하면 순종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 순종해서 예를 들어서 완두 씨의 모양이 주름진 모양이 있고 이해갔어? 둥근 모양이 있었어. 둥근 모양의 씨앗과 주름진 모양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완두콩 두 개를 교배를 시켰어. 그러면 자식이 나오겠지. 이걸 우리는 잡종제 1세대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둥글다, 주름지다 한글말로 썼죠. 겉으로 표현했지. 이런 걸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의 표현형이 나왔느냐. 잡종제 1세대에서는 죄다 둥근 것만 나온 거야. 이겼어? 주름진 분명히 얘는 둥근 걸 줄 것이고 얘는 주름진 걸 줄 거 아니야. 근데 둥근 것만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갔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자형으로 바꿔본 거야. 잡종제 1세대에서.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교배했는데 둥근 게 나왔지. 그러면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 중에 주름진 유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억제가 된 거네. 그럼 겉으로 먼저 표현되는 게 항상 뭐라 그랬어? 우성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우성을 할 때는 알파벳을 쓸 때 대문자를 쓴다 그랬어? 소문자를 쓴다 그랬어? 대문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라지알이라고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스몰알이 되겠지. 그럼 부모는 이렇게 쌍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하나씩 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유전자가
생식세포 유전자가 몇 종류 나와? 한 종류 나오지? 여기서도 몇 종류 나와? 한 종류 나오지?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있을 때 둥근 게 더 우성이구나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지. 대립형질이 다를 경우 한 가지만 겉으로 표현된다. 우성과 열성이 있을 때 뭐가 발현된다? 우성이 먼저 발현된다 이거야. 이걸 우리는 우열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야. 알겠어? 근데 원리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예외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이 우열의 원리에 예외를 밝혀내요. 그래서 법칙이었다 강등된 거야. 알겠니? 예외가 뭐냐? 예를 들어서 분꽃이라는 꽃이 있었어요. 분꽃의 꽃 색깔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분꽃의 순종의 부모 세대가 붉은색 분꽃이 있었고 흰색 분꽃이 있었는데 F1 잡종 제1세대에서는 빨강 아니면 무슨 색이 나와야 우열의 법칙에 적용이 돼야 돼. 빨강 아니면 흰색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생뚱맞게 분홍색이 나오는 거야. 이해갔니? 그렇다는 건 빨강하고 흰색하고 섞어진 색깔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기는 한데 완전히 흰색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우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우성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열의 원리에 뭐가 돼? 위배가 되죠. 그래서 법칙에서 원리로 강등당하게 되는 거야. 이런 예외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R, 라지 R, W 하면 RW 이렇게 나오지. RW 이렇게 잡종일 때는 중간 색깔이 나오는 중간 유전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열의 원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아닌 예외들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야. 몇 가지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를 할 거냐? 분리의 법칙을 할 거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있다 그랬어? 두 개씩. 이라마 쌍으로 있다고 그랬었지? 그 쌍으로 있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분리돼서 하나씩 간다 그랬죠? 이해갔어? 그걸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냐? 분리의 법칙은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유전물질이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실험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잡종 제1세대에서 여기 보세요. 둥글고 둥근 것을 자가교배시킬 거야. 아까 자가교배라는 거 했지? 자가교배라는 건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것끼리 교배시키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F2에서 어떤 형태들이 나오느냐?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와.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항상 3대 1로 나오더래. 언제나. 이해갔어? 왜 3대 1인지를 볼 거야. 라지 R, 스몰 R 이렇게 교배를 시킨 거야. 그럼 요 부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종류 나오니? 두 종류 나오지? 어떻게 나오니?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몇 개 나오니?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나면 어떤 자식이 나와? 라지 R, 라지 R이라는 자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큰 R, 어떤 자식이 나와? 작은 R. 요렇게 만나면 큰 R, 작은 R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는 작은 R, 작은 R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것과 큰 R은 뭘로 나와? 둥근 걸로 나오지? 큰 R, 작은 R은 선생님 그랬잖아. 우성과 열성이 있을 때는 우성이 먼저 발현된다 그랬죠? 그럼 얘도 뭘로 나와? 둥근 걸로 나오지? 얘도 둥근 거, 얘도 주름진 거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둥근 거, 주름진 거가 표현형으로 따지면 3대 1로 나오죠? 근데 유전자형으로 나오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표현형의 분리의 비와 유전자형의 분리의 비가 어때?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그 쌍으로 된 유전자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 그럼 여기서도 해볼까요? 분홍과 분홍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럼 F2에서 표현형이 여기는 세 종류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붉은색과 분홍색과 흰색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RW를 이렇게 교배시키잖아요. 그럼 RR,
RW 두 개, WW 이렇게 해서 나와. 그럼 이때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어떻게 돼?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 유전일 때는 표현형과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야. 아시겠습니까? 요런 걸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분리의 법칙을 하기 전에 뭘 하나 더 하고 넘어갈 거냐면 이쪽 거 지워도 되죠? 검정교배라고 하는 걸 할 거야. 검정교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저 완두를 가지고 설명할게. 어떤 완두의 부모야? 부모 완두가 둥그래. 둥글 완두는 유전자형이 한 종류가 아니지. 몇 종류야?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순종이면 큰알이 오면 되지. 잡종이면 큰알, 작은알이 와도 되잖아. 근데 둘 다 뭘로 나와? 표현형은. 둥근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큰알인 순종인 둥근 건지 큰알, 작은알의 뭐 잡종인 둥근 건지 우리는 알고 싶죠. 이거써?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모의 유전자형을 모를 때 열성 순종을 교배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검정교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둥그래. 근데 이 둥글한 게 어떤 유전자형인지 몰라. 그럼 난 이걸 알고 싶어. 이거 써? 그랬을 때 어떻게 교배를 해보느냐? 열성 순종을 교배하는 거야. 그러면 둥근 거의 열성은 둥근 건 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주름진 거겠지? 주름진 건데 순종이니까 스몰r이라고 하는 주름진 거를 교배시켜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몽땅 둥근 것만 나왔대. 그럼 몽땅 둥근 것만 나왔다는 것은 라지알, 스몰r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모는 라지알이라고 하는 유전자형밖에는 없다는 얘기야. 라지알밖에 못 준다 이 얘기야. 이해가 써? 근데 만약에 이 부모가 둥근데 주름진 스몰r을 교배시켰는데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게 1대 1로 나오더래. 그러면 주름진 게 나왔다는 건 스몰r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 스몰r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지.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겠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기 둥근 거는 엄마한테서 스몰r 하나 받았지. 아빠한테서 무조건 라지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빠는 라지알도 뭐 하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 둥근 거는 잡종이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검정교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검정교배를 하면 그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마지막 이제 요거 지울게. 이제 선생님 지금 둥근 거 하나만 갖고 있죠? 이걸 색깔로 할 수도 있어요. 황색하고 녹색으로. 그러면 색깔이나 모양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단성잡종이라고 그래요. 형질을 하나만 갖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곱슬머리면서 뭐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곱슬머리가 아니고 생머리면서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형태의 형질이 함께 그 유전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독립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독립의 법칙은 이렇게 선생님 지금 뭘 그렸어? 상동염 색채를 그렸지? 상동염 색채가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있잖아. 이렇게. 이해갔어? 그럼 완두에서 여기에 둥근 완두가 있대. 이해갔어? 야 어차피 니네는 누가 있는지도 몰라. 존재가 없어. 저 카메라에 니네는 하나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말소리도 안 들려 니네는. 네. 나만 찍는 거야 나만. 그래서 나도 잘 안 나와. 요거만 나와 요거만. 둥글고 예를 들어서 주름진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해갔어? 그럼 나는 지금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이 염색체에다가 넣어놨지. 표현했지? 그러면 다른 염색체에는 색깔을 놨대. 여기는 황색, 여기는 녹색 유전자가 있대.
이렇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형질과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어? 다른 염색체에 있어? 다른 염색체에 있지? 그러면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유전될 때 영향을 서로 주지 않고, 즉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갖고 있어. 내 자식한테 요거랑 요걸 줘도 되지. 요거랑 뭘 줘도 돼. 녹색을 줘도 되지. 주름지고 황색을 줘도 상관없잖아. 주름지고 뭘 줘도 돼, 자식한테. 요렇게 생식대포를 만들어서 줘도 되죠. 녹색을 줘도 된다 이거야. 즉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독립의 법칙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냐? 순종의 부모 세대 중에서 둥글고 황색인 아이랑 주름지고 녹색인 아이를 결혼을 시켰어. 그랬더니 둥글고 황색인 아들만 죄다 나온 거야, 완두콩이. 그러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중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순종끼리 둥근 게 나왔지? 그럼 둥근 게 우성이야, 주름진 게 우성이야? 둥근 게 우성이라는 거 우리 배웠어 지금? 이제 색깔로 하는 거야. 황색과 녹색의 순종으로 결혼을 했거든? 그럼 얘는 황색 유전자, 녹색 유전자를 다 갖고 있죠? 근데 황색이 나왔대. 그럼 황색이 우성이야, 녹색이 우성이야? 황색이 우성이 되겠지. 이해갔어? 그럼 이제 우성열성 찾은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둥글고 황색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동일한 아이를 F1 잡종에서 교배를 또 시켰어. 그랬더니 잡종 제2대에서는 둥글면서 황색인 아이도 나오는데 둥글면서 녹색인 아이도 나오고 주름지면서 황색인 아이도 나오고 주름지면서 녹색인 아이들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더래. 이해갔어? 왜 9대 3대 3대 1이 중요하냐면 요게 독립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거든. 이해갔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걸 유전자형으로 바꿔봐. 쟤 어떻게 되지? 큰알, 큰알, 큰아이, 큰아이랑 작은 알, 작은 알, 작은 아이, 작은 아이를 교배시키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지. 어차피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잖아. 여기도 요거랑 요거랑 한 종류만 있지. 그러면 어떤 자식이 나와? 큰알, 작은 알, 큰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있는 애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 나오죠. 여기서도 몇 종류가 나와? 두 종류가 나오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2, 2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알, 큰아이, 큰알, 작은 아이, 작은 알, 큰아이, 작은 알, 작은 아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얘를 자가수분시킬 거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나와? 4종류가 나오겠지? 큰알, 큰아이, 큰알, 작은 아이, 작은 알, 큰아이, 작은 알, 작은 아이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자식들은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4, 4, 16 해서. 이해갔어? 근데 얘네들을 쭉 해보면 큰알, 큰 Y 여기 옆에는 큰 R이 와도 되고 큰 Y가 와도 돼. 근데 어쨌든 표현은 큰 R과 큰 Y로만 되겠지. 큰 R, 큰 R, 큰 Y, 작은 Y 해도 큰 R, 큰 Y만 표현되겠지. 이해갔어?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해도 큰 R과 큰 Y만 표현이 되겠지. 됐어? 다음에 큰 R, 작은 R, 큰 Y, 큰 Y 해도 큰 R과 작은 Y만, 큰 Y만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4종류가 나올 거라 이 얘기야. 이 안에서. 이해갔어?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표현형으로 어떻게 쓰느냐. 큰 R이 표현돼. 큰 Y가 표현돼. 여기엔 뭐가 오든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게 이 안에서 몇 개 나오더라? 9개 나오더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둥글고 녹색이려면 둥글려면 큰 알, 큰 알도 되고 큰 알, 작은 알도 되겠지. 그러면 옆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녹색은 열성이잖아. 무조건 요거의 경우만 나와야 돼. 스몰 아이, 스몰 아이만. 이런 게 3개 나오더라. 이거야.
이해갔습니까? 다음에 주름지구 황색은 주름이 지려면 무조건 열성이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스몰 r만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큰 Y 이렇게 나오면 황색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 이거야. 이런 게 3개 나오더래. 그 다음에 주름 지려면 스몰 r 요렇게만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몇 개 나오더라? 하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9331로 나오더라 이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래서 요거 빨리 하는 방법은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아이고 아니다. 둥주 황록 이거죠. 됐어? 얘가 둥주 황록이 어떻게 돼 있어? 아이고 이게 아닌데. 둥주 이쪽에다 써야 되겠다. 둥주. 얘 아까 3대 1로 나온다 그랬지? 됐어? 얘도 3대 1로 나온다 그랬지? 곱하는 거야. 3, 3은 9. 3, 1은 3. 1, 3은 3. 1, 1은 1. 이렇게. 그래서 둥글고 황색은 9개. 주름지고 황색도 3개. 둥글고 녹색도 3개. 주름지고 녹색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독립의 법칙. 알겠습니까? 이 멘델의 유전 제 3가지의 법칙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사람의 유전 우리 책으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시죠? 된 건가? 된 거지? 이제 보자. 얘들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사람의 유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을 보시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 뭐냐.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어. 니네들이 나보다 오래 산다 이거야. 니네들이 커서 자식을 낳아서 그러한 과정들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늙어. 니네들이 너무 길거든. 한 세대라는 것은 커서 자식을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한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어. 우리는 낳아봤자 1명, 2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두는 밭에 완두만 쫙 심어가지고 주름졌어. 뭐 둥글어. 주름졌어. 둥글어. 이거 해서 통계를 내기가 좀 쉽잖아요. 몇천 개씩 나오니까. 근데 사람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나하고 똑같은 애를 교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어렵고 형질이 너무 복잡해. 뭐 우리는 피부색만 보더라도 하얘, 황색이야. 황색 중에서도 조금 시커먼 황색이야. 좀 하얀 황색이야. 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형질이 너무 복잡하다. 그 다음에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유전의 영향인지 유전적 영향인지 환경적 영향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야. 원래 키가 유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환경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안 먹으면 안 크고 잘 먹으면 잘 크잖아.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가계도 조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특정 유전 형질이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해서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 또 부모에게서 엄마로부터 오는 건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지 그게 외갓집으로부터 왔는지 친갓집으로부터 왔는지 뭐 이런 것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거기 나와 있죠.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 첫 번째 가계도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면 남자, 동그랗게 나오면 여자, 짝대기 그으면 결혼, 자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하나가 2개로 갈라졌다는 얘기지. 얘는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애가 둘 나왔는데 가지가 다르지.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알겠니? 그럼 가계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계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걸 계속 할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놔야 돼. 뭐냐? 어떤 유전병이 우성 유전을 하는지 열성 유전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계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오면 그것은 이 형질은 무조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이거야. 즉 부모는 다 하얀데 어떠한 자식이 나왔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근데 생뚱맞게 이렇게 시커먼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나타났다는 건 얘한테서도 열성을 받고 얘한테서도 열성을 받은 거지. 열성 2개를 받았을 때만 나타난다는 거잖아. 이해갔어? 그러면 이것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모는 둘 다 열성 형질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잡종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계도 조사를 할 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확인을 할 거야. 이해갔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단 성염색체인지를 확인해서 아니면 다 상염색체면 돼. 성염색체면 X 프라임 뭐 Y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Y 프라임에 있는 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전 물질이 Y에 있다는 건 100% 누구만 걸린다는 거야. 남자만 걸린다는 거죠. 이해갔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왜 100% 남자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X 프라임, X 염색체에 있는 것만 할 거야. 그럼 이게 X 염색체의 유전물이 유전물질이 있지 않아? 그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유전되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지. 성염색체가 아니면 상염색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먼저 성염색체인지 X염색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때 두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해. 우리가 앞에서 부모에게 없던 것이 열성이다. 얘가 열성 유전을 할 경우 어떤 유전 형질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열성 유전일 때 엄마가 까매. 엄마가 유전병이야. 그럼 이때 아들도 나오고 모두 나와. 딸도 나왔어. 이해갔어? 이때 아들이 100% 이렇게 어느 유전 가계도에서나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100%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열성 유전의 X염색체에 의한 X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아빠는 얘는 X'X'이기 때문에 얘는 X'을 하나 항상 엄마한테서 받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근데 이 딸내미는 엄마한테서 X'을 꼭 하나 받지만 아빠는 하얘. 하얗다는 것은 XY라는 뜻이지. 아빠한테서 X를 받았으니까 정상이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무조건 X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이 성립하는 경우야. 근데 이게 가계도가 여러 집이 있잖아. 그 여러 집에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또는 열성 유전일 때 또 뭘 가지고 보냐면 딸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 이겼어? 딸이 색깔이 칠해져 있을 때 100%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딸내미일 때 아버지가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 어느 집에서나. 이겼어? 그러면 X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이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왜? 아빠가 X'Y가 되지. 그럼 딸내미는 무조건 X'X'이잖아. 그럼 X' 하나 아빠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딸내미가 유전병이면 아빠는 100% 유전병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유전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경우는 X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우성 유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중학교 때는 근데 중요한 거.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열성만.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열성만 나오지 않아요. 우성만 나와요. 어떤 유전자를 쭉 주어지고 그게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럼 저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우성 유전이야. 알겠어? 근데 X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있어요. 딸과
아들이 나왔어요. 이겼어? 그러면 아빠가 유전병이래. 그러면 100% 딸내미가 유전병이어야 돼. 왜? 아빠가 유전병이라는 건 X'Y, 얘가 우성이란 얘기잖아. 프라임을 갖고 있는 게 우성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 X'Y 누구한테서 받아? 딸내미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지.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무엇을 받든 X'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유전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라는 건 하나만 있어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X 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을 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 하나. 부모가 있어요. 아들, 엄마, 딸 이렇게 돼 있대. 요번엔 거꾸로 아들에서 엄마로 100%. 아들한테서 X'Y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X' 하나 엄마한테서 꼭 왔지. 엄마는 X'X'이든 X'X든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이러한 경우가 성립되면 X 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이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나 이게 아니야. 이게 모두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라지 T, 스몰 t, 라지 A, 스몰 a 이런 거 알파벳 아무거나 써서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집단조사.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빈도나 변이, 질병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민족적 차이 등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사용을 한답니다. 보통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것들 연구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이런 집단 조사 방법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막 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서양인한테 훨씬 더 잘 오염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동양인한테 더 이렇게 잘 발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연구하는 거에 쓰기도 하고요. 쌍생아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형질 발현에 유전자와 환경이 주는 영향을 확인한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이란성이야. 근데 같은 집에 살아. 먹는 거 똑같지? 그치?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란성이라면 유전자 구성이 다르죠. 이해갔어? 근데 키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키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일란성, 이란성이어도 같은 환경에 살면, 이란성이어도 같은 환경에 살면 키나 이런 형태들이 비슷해질 수 있다.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근데 얘도 공부 잘하는데 얘도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 그런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도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거지. 근데 얘랑 일란성 쌍둥이야. 완전히 똑같아. 이해갔어? 근데 얘는 한국 살고 얘는 미국에 가서 한 30년 후에 만났어. 그럼 생긴 게 똑같아져 있을까요? 비슷은 하겠지만 약간 달라져 있겠죠. 그러면 달라져 있었던 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얘가 A형이래.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무조건 A형이 돼야 되겠죠. 왜? 유전적인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어?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거냐,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쌍둥이 연구를 쓰는 거고요. 다음에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는 핵형 분석을 통해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알아내거나 DNA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유전병 여부와 유전 현상들을 알아낸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울 거야. 사람의 유전 기본 원리를 볼게요. 사람의 형질이 유전될 때도 밑줄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좀 전에 배우고 왔잖아.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이거 있죠? 그 3가지에 의해서 유전 연구를 할 것이다. 이거야. 이해 갔니? 이해 갔니? 그래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굉장히 잘 해야 돼. 유전 형질과 유전자를 보면 유전 형질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상동 염색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도 뭐 쌍꺼풀이든 외꺼풀이든 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대립형질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 다음에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는 부모의 유전자는 생식세포의 염색체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데 이때 대립 유전자 쌍을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준다 그랬지 분리돼서. 기억하니?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전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아시겠지? 그럼 그 밑에 사람의 유전 현상을 구분을 할 때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207쪽 있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들을 수 있어. 상염색체는 유전 물질이 어디에 있어야 돼? 상염색체 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성염색체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있는데 단일인자는 우성 아니면 열성. 형질이 딱 두 종류만 나오는 거야. 우성으로 나오든가 쌍꺼풀로 나오든가 외꺼풀로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곱슬머리로 나오든가 생머리로 나오든가 중간이 없어. 이것은 이런 걸 단일인자. 이 단일인자는 유전적 요인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머리칼, 색깔, 머리칼의 색깔이라고 해봐. 그럼 깜장, 갈색, 깜장 갈색의 중간색, 조금 더 갈색에 가까운 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죠. 이해갔습니까? 여기에 흰색까지. 이해갔니?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연속 분포 변이를 가져. 이런 걸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이해갔니?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형질에 대한 표현형이 아니라 연속적인 편의를 갖죠. 표현형을.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런 다인자 유전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208쪽 풀고 그 다음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시면 틀린 거 없으실 테니까 그냥 넘겨도 되나요? 질문 없으시죠? 그럼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상염색체의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형질이 존재한다 이거야. 상염색체는 남자에도 있고 여자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녀 발생 빈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뭐가 있느냐?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단일인자 유전인데 단일인자 아까 했었죠? 뭐라 그랬어? 불연속적이라 그랬지. 이거 아니면 이거. 곱슬머리, 생머리, 쌍꺼풀, 외꺼풀, 보조개 아니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들이 쭉 나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외꺼풀이지? 그럼 열성. 쌍꺼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있어. 나는 우성이야. 쌍꺼풀이 우성이야? 혀 말아봐, 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스크 속에다 놓고 말아봐. 말 수 있는 사람은 우성, 못 마는 사람은 열성. 이런 거야. 귓불 모양이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 뭐 이런 것들이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요런 것들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 남자가 더 많이 나오고 여자가 또 뭐 덜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없다 이거야. 비율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다.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예시를 나왔는데 여기 봐봐. 여기서 가계도조사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라 그랬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쭉 봤을 때 여기 있죠. 6번과 7번 사이에서 생뚱맞은 이렇게 색깔 있는 애가 나왔지. 이 9번은 무슨 색깔이야? 핑크 색깔이죠. 여러분들 색깔에서. 그럼 이 9번이 뭐가 되는 거야? 열성. 이거죠. 이거서 부모에게 없던 게 나오면 열성이라고 했잖아. 이해갔니? 그러면 요게 무슨 형이었어 얘들아? 부착형 귓볼이었어. 그러면 부착형과 분리형이 있는데 얘가 부착형이래. 그러면 부모에게 없던 게 나왔으니까 이 부착형이 열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부착형이 열성이야. 그 옆에다가 써놓는 거야 항상.
알겠습니까? 가계도 조사에다 부착형 옆에다 열성 이렇게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열성이면 선생님이 유전자형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소문자로 쓰라고 그랬지? 그리고 얘네들은 두 번째 성인지 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르고 그냥 가계도만 딱 나왔을 때 그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열성일 때 만약에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성 먼저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럼 성염색체 중에서 무슨 염색체임을 먼저 확인해 본다 그랬어. X. X가 열성일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딸이 유전병이면 100% 누가 유전병이어야 돼? 아버지가 유전병이어야 되지.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이 유전병인데 아버지가 유전병이 지금 아닌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는 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아니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상이라고 했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얘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스몰 e라고 이제 유전자형을 따져가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스몰 e면 얘도 스몰 e를 갖고 있고 얘도 스몰 e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정상이 분리형이야. 그러면 분리형 유전자인 우성 유전자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라지 E여도 되고 라지 E, 스몰 E여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보자. 얘는 스몰 E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리형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스몰 E 이거죠?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 스몰 E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라지 E도 갖고 있지만 얘가 스몰 E 나온 걸 보면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거야. 그럼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어떤 양반? 10번. 이 사람은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이제 가계도 조사로 확인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나왔을 때 만약에 6번과 7번이 결혼해서 자식을 한 명 더 낳았어. 한 명 더 낳았어.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분리형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6번과 7번은 라지 E 스몰이잖아. 여기서 분리형이 우성이야 열성이야? 여기서 분리형이 뭐였어? 우성이었잖아. 우성이 나올 확률은 뭐야? 라지 E 이런 애가 나와도 되지. 라지 스몰이가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라지 스몰이가 또 나와도 되지. 뭐 셋째라고 얘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스몰이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4개 중에 분리형은 3개가 되지. 그럼 분리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리형 여자아이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분리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지. 근데 꼭 걔가 여자여야 한대. 여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또? 2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8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요런 거 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상염색체의 대표적인 유전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ABO식 혈액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러스 하나 더 설명할게요. ABO식 혈액형은 복대림 유전이라고 그래. 복대림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분리형, 부착형, 라지, 스몰이 딱 두 개 있었잖아, 유전형질이. 근데 복대림 유전은 유전자형이 3개 있는 거야. 즉 A형 있지, 우리. 그 다음에 B형도 있지. 그럼 A라는 응집원 갖고 있는 애, B라는 응집원 갖고 있는 애 이렇다 이거야. 그리고 O형도 있지. 그럼 O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 애도 있어. 근데 이렇게 유전자형이 A, O, B, O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이렇게 3종류인 걸 우리가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ABO식 혈액형은 특이하게 A와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어. 그럼 A가 나는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으면 A, B가 같이 표현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AB형이 되는 거야. 근데 O형에 대해서 O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성이야. 그럼 A랑 O를 갖고 있을 때 무슨 형으로 나오겠어? A형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A랑 B라는 유전자 그 응집원이 O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A형이라고 표현되는 표현형이 A형이야. 그러면 유전자형으로 바꾸면 A를 가지고 있어도 A형으로 나오겠지.
A5를 갖고 있어도 A형으로 나온다 이거야. 왜? O에 대해서 A가 더 우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항상 유전자는 혈액형 유전자도 쌍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쌍동염색체니까. B형은 표현형이 B형이래. 그럼 유전자형은 BB를 갖고 있어도 되지. 엄마 아빠 다 B 줘도 되잖아. 근데 엄마는 B 줬는데 아빠는 O를 줘도 B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됐어요? 다음에 AB형으로 표현이 된대. 그럼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어야 되지. 왜? 얘네들은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O형은 항상 열성이죠. 얘는 꼭 O랑 O를 갖고 있어야 O형으로만 나올 수 있어. 열성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볼 건데 ABO식 혈액형은 대표적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남자라고 해서 O형이고 여자는 A형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A, O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1번이 A형이지. O형, A형, B형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 6번과 7번이 딱 보일 거예요. 가계도 조사를 쭉 할 때는 가계도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부모에게 없던 게 나오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A형과 B형이 결혼했는데 생뚱맞게 10번에 무슨 형이 나왔어? O형이 나왔지.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O잖아. 그럼 여기서도 O를 갖고 있고 여기서도 O를 갖고 있지. 근데 A형이고 B형이래. 그럼 얘는 B오고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O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얘는 A형과 O형이 결혼을 했는데 얘가 A형, AO가 나왔지. 그럼 얘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AO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O형은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은 OO야, 유전자형이. 근데 1번은 AO여도 AO, AO 나올 수 있죠. AA여도 AO, AO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AA인지 AO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조건이 없으면 구별을 못해. 다음 이쪽 집안을 볼게요. 이쪽 집안을 보면 얘가 B5가 나왔거든? 이 B는 얘한테 받았겠지? 그럼 O는 얘한테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AB, AB 이래. 얘는 O, O 이거죠. 그럼 얘는 B5일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B5가 나왔을 때 얘가 B, B여도 B5 나올 수 있죠. B5여도 B5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얘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유전 연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손이 한 명 더 태어날 거야. 여기서 태어날 거야. 이때 무슨 혈액형이 나올 수 있어? AB형 나올 수 있지. B형도 태어날 수 있지. A형도 태어날 수 있지. 그 다음에 O형도 태어날 수 있지. 그러면 A하고 6번과 7번이 결혼을 해서 여기 10번을 만들었는데 11번 아기가 또 나왔대. 걔가 O형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해갔어? 근데 걔가 꼭 아들이어야 된대. 그럼 거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분의 1 하면 되지. 그러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걸 우리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표현한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무조건 남자 여자의 구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생 빈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보자.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할 거야. 우리 여기서 보시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성염색체 XY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야. 그게 X염색체에 있느냐 Y염색체에 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Y염색체에 있다. Y염색체의 유전 물질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거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이해갔어? 그럼 이거는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100% 누구만 걸려? 남자에게서만 발현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성유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귀 속 털 과다증이 있어요. 귀에서 털이 나오는데 털이 나거든요. 근데 귀에 털이 저렇게 우리처럼 머리가 긴 것처럼 나요.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털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그 사람은 머리카락을 따! 이렇게 우리 머리 이렇게 저거 하는 것처럼 따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따져서 나와요. 근데 귀에서 털이 나온 건데 그 털이 머리카락처럼 나와서 이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외부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귀에서 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머리카락처럼. 그리고 지적 수준이 좀 낮대요. 굉장히 이제 지능 발달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병이 있대요. 그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중요하겠어? X 염색체의 유전 형질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성 유전은 X 염색체의 수가 남자는 1개인데 여자는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나타나는 빈도수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남녀 발생 이러한 유전병의 발생 비율이 다르다 이거야. 만약에 X 염색체에 있는 반성 유전을 하는데 얘가 열성으로 작동하는 열성 유전을 한다. 이럴 경우. 이겼어?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는 생맹이랑 혈우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남자랑 여자랑 있을 때 정상은 X, Y 유전 물질을 안 갖고 있는 거 열성일 때는 정상이야. 이해갔어? 그러면 유전병이 된대. 생맹이나 혈우병이 된다는 건 유전 물질을 X 염색체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X 프라임 Y야. 그럼 남자는 정상이거나 유전병이거나 이렇겠지. 그럼 유전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근데 여자는 정상일 때 X는 당연히 정상이겠죠. 근데 X 염색체가 여자는 2개니까 X 프라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해갔어? 얘는 정상도 있고 비정상도 있죠. 근데 얘가 열성이야. 그럼 정상이 우성이잖아. 이해갔어? 생맹 아닌 게 우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성이 먼저 표현돼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열성 유전자의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전 물질만 보유했다라고 해서 보인자 이렇게 불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X'X'은 유전병에 걸리겠죠. 그럼 여자는 3가지 경우 중에 유전병이 1가지 경우야. 그러면 남자는 2분의 1의 확률이지만 여자는 3분의 1의 확률이죠. X 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을 할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이 얘기야. 특히나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걸릴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여자가 걸릴 확률은 없어요. 여자는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럼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자들은 있어요. 이렇게 보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치사 유전자가 이렇게 혈우병 유전자를 2개 다 갖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치사 유전자라고 그래서 열성 순종 적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죽어요. 여자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럼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혈우병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여자는 거의 드물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반성 유전에서 지금은 열성 유전 형질을 해봤죠. 만약에 이게 우성으로 유전한대. 우성 유전이래. 반성 유전 중에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얘는 정상이고 얘는 유전병이야. 남자일 때는 정상이 XY라고 하자. 이해갔어? 그럼 이건 우성이라고 그랬어. X 프라임을 하나 갖고 있어도 우성이 되는 거죠. 이해갔어? 그럼 얘도 유전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아요. 근데 여자일 때는 X 프라임이 하나만 있어도 우성이니까 유전병에 걸려야 되지. 그러면 X 프라임 X는 유전병이 되는 거야. 다음에 X 프라임은 당연히 유전병이겠지.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X만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럼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이번에는 여기서는 3분의 얼마로 높아져? 2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성 유전을 하면 여성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더라.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성일 때와 열성일 때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니? 요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이 얘기야.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열성 유전의 X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생맹. 여러분들 오투 풀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는 우성 유전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우성이 많이 나오고요.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열성으로 되는 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가계도 조사할 때 내가 항상 규칙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 뭘 찾으라 그랬어? 우성인지 열성인지부터 찾는 거야.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으면 3번, 4번 부모에게 없던 생뚱맞은 얘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거 책 어딨냐면 213쪽에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해갔어? 3번하고 4번 엄마 아빠 중에서 여기가 남자군요. 아닌가? 3번이 남잔가? 쏘리. 여기 박스 여기 하얗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생뚱맞은 9번인 애가 나왔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유전병은 열성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 그 다음 열성임을 판단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X인지 상인지를 찾으라고 했죠. 이해갔어? 그럼 먼저 X인지를 판단을 할 거야. 남자가 걸렸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가 보이냐? 여기 엄마가 걸렸죠. 엄마가 걸렸는데 100% 누가 걸렸어? 아들이 걸렸지. 이해갔어? 그러면 요거는 X염색체에 의한 열성이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이거는 지금 생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성인 거를 확인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런 조건이 이거는 좀 빈약해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보면 그 조건이 이제 딱 떨어지게끔 나올 거야. 좀 더 복잡한 조건에서는. 근데 생맹은 X염색체에 의한 열성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어떻게 따지느냐? 9번은 X'Y가 되겠지. 이 X' 누구로부터 받아? 엄마로부터 받을 거거든?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보인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 정상이니까 X 뭐가 될까? Y가 되겠죠? 그럼 이 딸내미는 아빠한테서는 X를 받지? 이해갔어? 근데 엄마한테서는 X를 받아도 되고 엄마한테서 X'을 받아도 정상으로 작동하겠죠? 열성이니까. 이 사람은 엄마한테서 무조건 X 정상을 받아야지만 정상인 사람으로 나올 거야.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빠가 X'Y죠. 근데 12번을 봐봐. 정상인 아들이 나왔지? 이 아들은 뭐가 돼야 돼? XY야. 근데 이 딸내미는 아빠로부터 무조건 X' 하나를 받을 건데 정상이지? 그럼 뭐가 돼야 돼? 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 X여도 상관없죠. 또 X'X여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요쪽 X'Y.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X'X'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아버지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되니까 XY야. 그러면 이 14번은 엄마한테서는 X' 무조건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X 받으니까 보인자만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들이 나오는데 여기 X'이 나왔잖아.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건 할머니한테 X' 유전자를 하나 꼭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 X'은 할머니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보인자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고 할아버지는 정상이니까 XY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런 이 집안의 생맥 유전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생맥 유전자 X'이 어디로 전달됐어? 여기로 전달됐지? 됐어? 요 X' 어디로 전달됐어? 여기로 전달됐지? 그럼 9번이 생맹인 아들이야. 그 이유는 왜 할머니가 생맹인 유전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생맹이야. 이거는 할머니 때문에 그렇다. 2번 때문에. 5번이 생맹인 이유도 2번에 생맹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여기에 뭐 이거에서 8번의 생맥 유전자는 2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딴 집안 사람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8번의 생맥 유전자는 8번 때문에 온 거죠. 이 15번의 생맥 유전자는 8번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2번이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쓴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는 걸 할 건데요. 215페이지에 다인자 유전이란 뭐냐?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 현상으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밑줄 치세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피부색, 키, 몸무게, 지문 형태 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의 다양성은 뭐냐면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상동 염색체를 몇 쌍 그렸어? 3쌍 그렸어. 사람 중에서 23쌍 중에서 3쌍만 그린 거야. 그 중에서 이렇게 염색체들이 이렇게 다른데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색깔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근데 대문자의 색깔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정색이 된다. 그럼 대문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흰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래. 염색체 3개에 다 대문자만 갖고 있어. 유전자. 검게 만드는 유전자야. 검은색 유전자가 6개 있으면 겁나 검다는 얘기야. 알겠어? 얘랑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이 사람은 검은색을 만드는 유전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 겁나 하얗겠지. 결혼을 했어.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염색체에서도 하나하나 받죠. 그럼 어떻게 받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받겠죠. 여기서도 따로따로 받겠죠. 어떻게 받아?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받겠지. 여기서도 라지 C, 스몰 c. 그럼 엄청 검정 사람이랑 엄청 하얀 사람이랑 결혼하면 중간 색깔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갔어? 그럼 이 중간 색깔이 교배를 했어.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애랑 교배를 했다 이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교배를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2개 하니까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어? 8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쪽에도 몇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 8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이 결혼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자식이. 64가지의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런데 이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대문자로 쓰이는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쓰이는 것이 색깔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랬죠. 그럼 대문자가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이렇게 있는 거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있는 거랑 대문자가 여기도 3개, 여기도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대문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건 검게 만드는 유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럼 얘랑은 색깔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검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갔어? 요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즉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유전자가 어떤 거 B가 있어, 라지 B가 있어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을 찾을 때 이해갔어? 유전자형으로 하면 6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해갔습니까? 88에 64해서 여기서 대문자를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인 애가 있을 수 있지.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자식한테 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대문자를 2개만 주고 소문자 하나 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2개 줄 수도 있지, 생식세포로.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만 자식한테 줘도 되잖아. 대문자를 아예 안 줄 수도 있어.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3, 2, 1, 빵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6개 되는 애를 만날 수 있죠. 이해갔어? 이렇게 되면 대문자 5개인 애도 나올 수 있지. 대문자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3개, 5개, 4개, 3개, 2개, 4개, 3개, 2개, 하나, 3개, 2개, 하나, 0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대문자가 가장 많은 얘는 엄청 시커먼 애겠지요. 표현형이.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덜 시커멓지만 어쨌든 시커먼 애. 이해갔어? 대문자 4개인 애.
대문자 3개 이내, 대문자 2개 이내, 하나 이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대문자가 6개 있는 애는 가장 시커매. 대문자 5개 있는 애는 조금 덜 시커매. 4개 있는 애는 조금 더 덜 시커매. 3개, 2개, 하나,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적고 그 다음 많고 그 다음 많고 그 다음 많고 다시 적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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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포 곡선을 갖게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러한 그 연속점 분포 곡선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다인자 유전은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머리칼색이나 피부색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라지 A가 중요하거나 스몰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개수가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우성 유전자의 개수. 이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넘겨. 여러분들 216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